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코인 시장에 마진거래하는 친구들이 정말 주위에 많았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근데 정말 소름 돋게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버티지 못하고 이 시장을 떠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구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43,000달러 부근이고요. 제가 오늘 현재 보고 있는 비트 시황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분석부터 좀 복기를 하자면 이 상승 파동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이렇게 좋게 보고 있지만 이전 고점부터 저점까지 피보나치비를 재봤을 때 이 0.5 되돌린 구간은 한번 저항이 출현할 수 있다. 좋게 보고 있지만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확히 이 구간에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전 영상이었죠. 말씀드린 구간에서 저항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디를 지켜주는 게 좋냐, 이렇게 ABC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41,500달러 이 구간만 안 깬다라고 한다면 계속 상승 관점을 바라보겠다라는 게 가장 최근 분석 내용이었고요. 보시면은 41,500달러 안 깼고 41,900달러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가 현재 비트코인 진행 상황이고요. 현 시점에서 분석을 해볼 건데 일단 먼저 그 전에 좀 해외 트레이더분의 분석을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크립토키드라는 분의 분석인데 여러 관점으로 보는 게 좋겠죠. 이 구간을 여기 역회된 섀도우 패턴으로 보더라고요. 왼쪽 어깨, 머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 이 구간은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다. 만약에 요 넥라인이죠. 요 넥라인 돌파했을 때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는 분석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 쪽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상승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계속 상승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 주말이 껴있죠. 보통 주말에는 비트가 좀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이 많이 연출이 돼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좀 날짜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관점이 두 가지 정도 나뉩니다. 일단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저점부터 올라가는 상승 파동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이 5개 파동으로 이게 무언가의 충격 파동, 임펄스 파동이라고 하죠. 상승 파동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나올 텐데 이런 식으로 ABC로 이미 되돌림이 나왔고 재차 상승 파동으로 올라가는 중일 수도 있어요. 이걸 첫 번째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주말이 껴있는 게 조금 하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주말을 통해서 이 구간이 가까이 보실게요. 이 구간이 ABC 1, 2, 3, 4, 5, 뭐 예를 들어 크게 3, 3, 5로 플랫이죠. 플랫 파동. 이런 식으로 플랫 파동을 만들어지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러면은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까지 시간을 끌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끈다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 정도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여기서 이미 다 나왔고 올라가든가 아니면은 이 구간을 플랫으로 더 크게 만들어주고 다음 주에 쭉 올라가는 건 이렇게 상승 추세 만들어주면서 올라가든가 저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고 제 관점이 폐기되는 구간은 이틀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41.5K 라인이 깨지는 구간을 저는 제 관점을 폐기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분석은 간단해요. 일단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 네, 그럼 여기서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백구님, 근데 이게 상승 파동 나왔는데 ABC 나오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또 시간 오래 끌면서 이런 식으로 끌면은 언제 또 올라가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반대로 저는 오히려 시간을 끄는 게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그로사 박경철 선생님의 파동 강의를 잠깐 보시면 두 번째 조건은 2번 조정 파동이 2번 조정 파동이 통상 지그재그 파동 이후에 3파동이 일어나고 4파동이 복잡 형태의 삼각형이나 복잡 형태의 파동을 띠는 것이 원칙적이지만 만약에 2번 파동이 플랫 조정을 보이면 플랫 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 파동이 플랫 조정을 보이면 또 플랫의 길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의 플랫의 길이가 아니고 이 플랫의 길이가 이 상승폭을 능가하는 플랫의 길이를 만들면 즉 플랫인데 특히 상승 길이보다 길면 이것은 2.618배의 3파동을 풀 가능성이 높다. 네, 영상을 보셨다시피 이 저점부터 올라간 파동이 무언가 1번 파동이라고 한다면 보통 2번 파동이 지그재그 만들어지고 3번 파동으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만약에 2번 파동이 이런 식으로 플랫 파동을 만들어주면서 즉 2번의 플랫이 1번 파동이 형성되는 시간보다 오랫동안 시간을 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3번 파동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 3번 파동이 이 1번 파동의 크기의 2.618배 크기로 최대로 올라간다라고 해요. 꼭 2.618 크기로 올라가는 것보다 이 3번 파동, 이 다음 파동의 크기가 좀 크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전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조정이 오랫동안 시간을 끌수록 더 많이 이 다음 파동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은 여기서 좀 오래 시간을 끌어주는 것을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제 구독자분 중에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백구님 다른 유튜버들 다 따로 이 차트 공부방, 이 스터디방 이런 거 모집을 하는데 백구님은 모집을 안 하나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백구의 이 차트 스터디방을 오픈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백구 저 새끼 다른 유튜버들 다 스터디방 오픈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좀 와서 비비려고 하네. 맞아요, 맞습니다.
는 장난이고요. 뭐 공부방은 저희 회사에도 있습니다. 웰시저 그룹에도 있는데 제가 스터디방을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스터디방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씹으려 보려고 해요. 스터디방이라는 게 좋은 취지입니다. 자료도 주고 기술적 분석도 공유를 하고 뭐 그래서 율로 강의도 있죠. 저는 뭐 이런 걸 부정하지는 않는데 제가 이전에 이 반성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보통 마진거래, 이 선물거래 입문을 하시면 기법부터 배우려고 하는데 저는 그 순서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이 시그로다 박경철 선생님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통제하고 계획 가능한 범주는 내가 관리되고 누적적이고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계속 쌓아나갈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서 내가 계획하고 쌓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범주를 벗어나는 잉여의 상품은 최고의 변동성을 가진 레버리지가 큰 상품에다가 냅다 갖다 던져버려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리스크나 변동성을 선택하는 크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잉여 자산의 크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더 부자가 됩니다. 부자는 잉여가 많잖아요. 부자와 빈자의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부에 대한 갈망이 충족된 사람들과 부에 대한 갈망이 큰 사람들과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은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해서 리스크가 큰 곳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부자에 대한 갈망이 큰 투자자들의 투자는 기본적으로 초조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냉정함을 잃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부가 부를 불러일으키는 부의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좀 요약을 하자면 이 부자들은 잉여 자산이 많기에 최고의 레버리지 상품에 던져도 괜찮다고 해요. 하지만 반대로 이 부에 대한 갈망이 큰 사람들은, 즉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죠, 기본적으로 이 초조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냉정함을 잃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 그게 실패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이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코인 시장에 마진거래하는 친구들이 정말 주위에 많았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근데 정말 소름 돋게 난 이걸로 성공할 거야, 난 이 시장에서 몇백억 부자가 될 거야, 자기가 마치 이태원 클래스, 박세로이가 된 것처럼 꿈이 큰 친구들은 대부분 깡통을 차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궁극적인 내용이 이건데, 스터디 좋아요, 기법 좋아요, 공부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 전에 내 지금 심리 상태가 부에 대한 갈망이 큰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게 어쩔 수 없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고, 뭐 자격증을 따고 학점을 잘 받으면 대학을 가서 좀 또 좋은 대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었던 환경, 무언가 목표에 대한 집착이 커지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면은 그게 이루어지는 시스템 환경에 살아왔다 생각을 해요. 특히 한국에서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투자 시장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망이 크면 클수록 실패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초조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백구야, 부자 될 때까지 죽어라 이래서 잉여 자산 생기면 그때 투자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아니죠. 이 마음가짐부터 만들고 기법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투자 계좌에 있는 돈이 다 없어져도 인생에 타격이 없어야 돼요. 그런 세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애초에 무리하지 않는 투자 자금을 운영을 하든가, 두 번째, 반대로 내가 너무 시드가 없어, 그런데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커, 그럼 크게 베팅을 하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 없어져도 앞으로 살아가는데 행복할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돈이 다가 아니에요. 뭐 우리에게 가족도 있고 주변 친구들, 이 동료들, 이런 인간관계들이나 다른 요인들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세팅을 만들고 기법을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마치고요. 여러분들 새해인데 모두 2024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백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